자,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잘 나가던 이 회사 주가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2001년 말 주당 $400를 넘어섰던 최고점과 비교를 하면 60% 가까이 빠졌고 올해 들어서만 30%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여전히 낙관론을 펴니다. 이 회사의 전망과 관련해서 5년 안에 1000% 이상 뛰어서 주당 $2000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비관론도 전례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인 펄 르켄더 같은 사람은 아예 미국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테슬라가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도대체 어떻길래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고객 인도 차량 대수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후 최초로 인도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8.5%가 감소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38만 7천 대를 넘겨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4만 7천 대에 가깝습니다.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아마 핵심 모델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회사가 이걸 낮추지 않고는 판매량, 인도량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 사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처한 이런 어려움이 단순히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주기적인 거냐 아니면 이 회사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물론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올해가 어려울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금리를 특히 꼽았죠. 202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건 주기적으로 보는 건데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건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렸죠. 역시 지난 겨울에 한파를 거치면서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해서 이 배터리 이용량이 훅 하고 줄거나 또 충전이 어려운 인프라의 문제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미 전기차를 산 소비자들은 내가 너무 빨랐나 보다 하고 자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전체가 좀 어려워졌고 테슬라도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 전기차들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열기라는 환경 속에서 테슬라의 혁신적 입지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업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걸 돌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신차 효과라는 겁니다. 새로운 차를 내놓고 새로운 디자인 혹은 성능의 차를 내놓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과가 좋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가 가속화되는 건데요. 테슬라는 지금 신차 효과를 당분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조금씩 선을 본 정도의 신차 말고는 내놓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첨단에 폼나는 것 여기에서 지금은 그저 그렇고 좀 지루한 것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 미국 쪽에서 주로 거론되는 테슬라의 특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특유의 강점이 지금 약점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이 회사는 다른 완성차 업체하고 달리 제조에서부터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 통합을 이룬 회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출 성장과 투자 증가란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 경제 환경이나 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지금 고금리 경제 환경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보복 소비가 끝나면서 오히려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약점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수직 통합된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격 빼주는 거, 가격 인하 말고는 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표 대수 정해놓고 영업사원들한테 막 강요한다든지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거는 가격 빼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테슬라의 위기는 단순히 주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일론 머스크,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나치게 튀는 언행 때문에 이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주항공 비즈니스는 스페이스 X가 있고 트위터를 인수해서 바꾼 X가 있습니다. 둘 다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야 할 때가 많죠. 뭐 스페이스 X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 캐시카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캐시카우는 유일하게 테슬라인데 돈을 벌어서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혹시 테슬라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줄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행 중인 짝짓기 예능의 한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가 남자 이상형으로 일론 머스크를 꼽았던데 글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의 지위를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형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